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4일 목요일 아침 9시 26분입니다. 어젯밤에도 특별한 뉴스 없이 미국이 그냥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다우 1.9%, 나스닥 3%, S&P가 2.3% 이렇게 하락 마감했네요. 보시다시피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 및 기술주 약세. 그러니까 기자들도 웃길 거예요. 자기네들도 아마 기사 쓰면서 골 때릴 거예요. 야, 분명히 어제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인해서 비대면이라고 하나요? 언택트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래서 FANG 어제 나스닥이 강했는데 오늘은 또 코로나 확산이라면서 나스닥이 더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앞뒤로 안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뉴스 보실 때는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이구나. 물론 진짜 중요한 뉴스들이 가끔 진짜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뉴스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런 뉴스는 솔직히 잘 없고요. 웬만하면은 대부분 다 그냥 이 시장은 투기적인 이유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특별한 그러니까 그냥 어떤 주식시장을 설명하기 위해 재료를 갖다 붙이는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맨날 뉴스를 보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쨌든 굉장히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주식시장은 보시면 뭐 전 종목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6,500 종목 하락, 840 종목 상승이니까 전 종목 다 빠졌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다시피 대형 IT, 그죠? FANG가 특별히 약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낙폭이 좀 많이 나왔고, 요게 이제 어제 시장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P하고 이제 나스닥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이제 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수정할 내용이 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 나스닥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지금 현재 이번 버블에서 주도 지수이고요. S&P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중요도가 좀 덜하죠. 사실 이제 나스닥이 사실 이 전체 주식시장을 쥐고 흔드는 게 됩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뭐 동생 이 정도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니죠. 현실적으로는 S&P가 형이고 나스닥이 그 특정 섹터 지수일 뿐인데 근데 어쨌든 지금 2020년 현재에는 나스닥이 지가 형 노릇을 하고 있으니 아무튼 나스닥을 위주로 좀 분석을 했었습니다. S&P를 그래서 좀 잘 안 봤었는데 S&P 넥라인을 좀 수정하려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약간 수정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서 고점 테스트 했거든요. 일봉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고점 테스트 하고 나서 여기서 밀렸기 때문에 이 자리 지금 어쨌든 여기서 세 번 테스트하고 올라갈 때도 여기 다시 테스트하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지지와 저항이에요. 여기가 넥라인이 되긴 되는데 S&P는 그림이 좀 다르다는 거죠. S&P는 그림이 다른 게 뭐냐면은 7월 달에 나스닥이 고점 3번 확인할 때 얘네는 7월 달에 그런 모습이 별로 없었어요. S&P는 다른 점이 뭐냐면은 6월 달에 폭등해서 고점 한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6월 달에 고점을 7월 달에 어떻게 소화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 번 테스트한 게 아니고 7월 달 이 자리에선 6월 달 전고점을 테스트하고 넘어갈지 말지를 고민한 게 S&P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오늘 아침 자세히 봤는데 6월 초에 만들어놨던 요 고점 자리가 어떤 진짜 중요한 넥라인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그래서 요 위쪽에 한 3280대에 제가 그어놨던 이 넥라인을 좀 내렸습니다. 3230으로 좀 수정을 할게요.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한 것 같아요. 3230짜리를 꺼보면은 실제로 그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공방을 벌였던 흔적들이 보이고 3230을 그래서 넥라인으로 좀 수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조금 바꾸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 S&P고 나스닥이고 둘 다 넥라인 아래로 내려는 와 있습니다. 내려는 와 있는데 솔직히 좀 약간 의아하긴 해요. 과연 이게 진짜로 이게 아래쪽으로 간 것일까? 라는 의문이, 물론 분봉상으로 보면은 확실히 좀 떨어지긴 확실히 이 넥라인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긴 한데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약간 좀 애매합니다. 제가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지와 저항이 있어요. 어떤 지지와 저항이 있어요. 중요한 라인이에요. 이걸 위쪽으로 넘어가서 안착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오는 게 좋을까요? 어떤 그림이 나오는 게? 다양한 패턴이 있을 겁니다. 우선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 중요한 지지와 저항, 이 중요한 라인 넘어가려면은 창대 양봉으로 몸통으로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여기
여기 아주 격전지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이 검은 선 요 자리가, 이 자리에서 나오는 매도 물량들 다 받아먹고 다 소화하고 그만큼 힘이 강해서 이 자리를 우직하게 힘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튼튼하겠죠. 더군다나 이날 거래량도 많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저항을 돌파한다면은 굉장히 건전하게 돌파한 꼴이 될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돌파를 했다 하더라도 보통 요날 힘을 많이 쓴 꼴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한 2, 3일 정도 쉬었다가 살짝 눌림 주고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보통 많긴 합니다.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가장 좋고 정석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밑에서 이렇게 놀다가 밑에서 매물 소화 다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호재가 나왔어요. 아침에 그래서 갭상승을 했어요. 갭상승해서 이 선을 아예 돌파 안착하면서 이렇게 갭상승해서 이렇게 아예 갭으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어떤 중요한 호재가 여기서 빵 터지면서 이 갭상승에 대한 어떤 그 정당성을 부여해 주면은 괜찮아요. 그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를 돌파하긴 돌파하는데 예를 들면은 오르다가 끝에 가가지고 겨우 이렇게 살짝 톡 걸쳐 놓는 거, 이런 걸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건 솔직히 좀 그렇죠. 이런 거는 하루 종일 여기서 힘을 빼긴 뺐는데 결과적으로 요 밑에서 나온 이 밑에 있었던 이 매물대를 소화한 것에 불과한 거겠죠. 이렇게 되면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미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힘을 다 빼버린 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중요한 자리 오면은 이 뭐예요? 살짝 넘었더라도 오히려 매도의 급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 아니면은 뭐 하여튼 뭐 윗꼬리로 뭐 이렇게 뭐 길게 달렸다가 다시 뭐 밀린다든가, 어쨌든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가 않은 걸 거예요. 대략적으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이런 중요한 자리 넘어갈 거면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이 격전지를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솔직히 지금 보시면은 이 미국 S&P하고 나스닥이 둘 다 일단 넥라인 밑으로 현재 내려와 있긴 한데 이 부분이 조금 좀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한 매물 소화가 아직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넥라인을 붕괴시키면 바로 와르르 쏟아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뭐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시장 상황이 어쨌든 아직까지 술이 좀 덜 깬 상황이기 때문에 8월 달에 만취된 상황에서 술이 좀 덜 깨가지고 아직도 해롱해롱하고 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어쨌든 상승에 대한 힘이 좀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분명히 붕괴시키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요 근처에서 조금 더 시간을 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아직도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많을 거고, 분봉상으로 봐도 나스닥 지수 보시면은 지난번 9월 21일 날 반등했잖아요. 뭐 이런 이런 지지선 자리가 요 밑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이런 그 중요한 자리를 장대 음봉으로 깨긴 깼는데, 분봉상으로 일봉상으로 이렇게 그림을 조금 확대를 해보면은 이게 아직도 조금 좀 더 며칠 시간이 더 있어야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 완전 붕괴해서 완전 아래쪽으로 가려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그러니까 상승이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미련이 좀 많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좀, 그래서 미국 지수에 관해서 좀 말씀드렸고, 변동성 지수 같은 것들도 좀 살짝 좀 살펴보자고요. 좀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자, 가만 보시면은 변동성 지수가 어제도 죽을 수 있었거든요. 어제도 죽을 수 있었는데 보시면 살아났어요. 이거 S&P 변동성, 빅스 지수죠. 빅스 지수인데 여기 가만 보시면은 이런 모습들 한번 보세요. 예전에 여기 8월 달에 한 달 동안 변동성 지수가 저점을 지킬 때 그림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아래꼬리 대략적으로 뭐 이런 그림들, 봉이 길긴 하지만 아래꼬리 달면서 장중에 죽이더라도 결과적으로 다 올라왔죠. 이번에도 약간 좀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 이번에 25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지금 여기서 몇 거래일째죠? 9월 14일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거래일째 현재 개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얘가 20일까지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20일까지 내려왔을 수도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25대에서 지금 벌써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자리가 어디였죠? 중요한 자리가 제가 어떤 이거를 넘어서면은 진짜 큰 시장이 위기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35호 라인이죠. 35 라인인데 한번 보세요. 21에서 35까지 한번 갔었잖아요, 그죠? 21에서 35까지 갔었고 다시 이제 25호예요. 근데 25에서 지금 더 이상 안 빠지고 지지력을 보이고 있죠. 이번에는 이거 35 넘어서 안착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한번 가능성 열어놔야 되겠죠. 왜냐면 다시 20일까지 내려갔다면, 이번에 35 터치하고 나서 다시 20일까지 내려왔으면 아, 박스권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21에서 20일까지 이번에 안 내려오고 25에서 지금 지지력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번에 올라갈 땐 이거 고점 높아지면서 위쪽으로 안착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물론 아직 몰라요. 아직 이런 얘기를 할지 이를지 모릅니다. 왜냐면 솔직히 뭐 8거래일쯤이나 됐지만은 아직도 이 25에 대한 지지력이 저는 물론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25 깨버릴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요런 가능성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올랐다가 지금 저점이 높아졌다, 그죠? 그러면 다음번에도 고점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 해보셔야 되겠다는 거. 나스닥 변동성 지수 잘못 쳤네요. 나스닥 변동성 지수 보셔도 똑같은 그림이죠. 자, 보시면 지난번에 어디였어요? 26. 나스닥 변동성은 26이 박스권 어떤 하단 자리고 41, 42가 어떤 박스권 상단 자리인데, 지금까지 보시면 뭐예요? 박스권 이렇게 갔잖아요. 이번에 어때요? 이번에 지금 보시면 나스닥도 변동성이 33, 34대에서 지금 이제 다시 튀어 오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잘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 둘, 셋. 고점이 저점이 이까지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올 수도 있었는데 굳이 중간 자리에서 튀어 오르네? 여기서 어젯밤에 양봉이 튀어나왔네? 한번 이거 넘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한 번쯤 생각해보자. 이럴 가능성 있다라는 거를 한번 가능성 열어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변동성 지수 이야기했죠. 달러 인덱스 봅시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제 보시면은 40일 일단 아니죠, 40일이 아니고 94 넘어갔죠. 94 넘어서 안착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전에 그림판에 설명했다시피 일단 한 번 더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살짝 눌림 줄지 아니면 뭐 그냥 올라갈지, 아무튼 지금 이제 넥라인 안착한 겁니다. 넥라인 안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런 거예요. 조금 약한 종목들, 조금 약한 지수들, 예를 들면 생각보다 지금 약한 게 뭐죠? 나스닥이 생각보다 약하잖아요. 1935가 중요한 자리인데 935 지금 계속 깬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1935라는 자리를 이미 넥라인을 죽여버린 나스닥, 뭐 넥라인 어제서야 살짝 내려온 S&P, 뭐 그리고 어제 넥라인 살짝 뭐 붕괴시켰다가 다시 회복한 코스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자리들이 뭐냐면은 대부분 자산들이 다 지금 넥라인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조금 강한 녀석들은 아직도 넥라인 위쪽에 있는 놈들이 있고, 좀 약한 놈들은 넥라인 밑에 있는 놈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근데 방향성은 나중에 같아질 건데, 아무튼 이렇게 좀 대부분 지금 시장이 앞으로 이 지금 상승 추세를 완전히 끝낼 거냐 말 것이냐를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9월 말 이 지금 상황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달러 인덱스도 94 그죠? 안착했죠. 일단 안착했는데 여기서 뭐 눌렸다 갈지 어쩌다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얘도 넥라인, 이건 넥라인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뒤집어 놓고 보면 넥라인 훼손한 거다, 그죠? 이 약달러 추세가 끝나고 이제 다시 강달러로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잘 보시면 되겠고, 유로화는 안 봐도 되겠죠.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게 유로화니까. 아무튼 넥라인 어떤 기지 안착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락 추세가 끝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거의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굳이 여기 지금 넥라인 이거 안착해 놨는데 굳이 다시 93 밑으로 내려와서 이 선을 훼손하지만 않는다면은 이거는 이제 강달러로 가는구나 라고 거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하여튼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한국장 오늘 당연히 개파락 출발했어요, 그죠? 미국이 폭락했으니까, 미국이 많이 빠졌으니까 개파락 출발했는데, 솔직히 오늘 어떤 시세적으로 어떤 시세 연속성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아침에 개파락으로 이 미국장 하락한 만큼을 솔직히 많이 이미 시초가에 한 번에 반영하기도 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게 60일선에 대한 테스트를 어쨌든 하고 있는 거거든요. 60일선 테스트 하고 있기도 하고, 마침 60일선 근처에 303이라는 중요한 넥라인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오늘 장중에 뭐 갑자기 뭐 무슨,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는 장중에 여기서 오늘도 만약에 장대 연봉으로 푹 뽑아서 303을 확 붕괴시켜서 폭락 나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막 200대로 선물이 앞자리가 200대로 떨어지고 그러면은 솔직히 이거는 그 단기 낙폭과대일 가능성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도 솔직히 장중에 더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장중에 이게 만약 200대로 막 장중에 막 2% 3% 선물이 막 흘러내린다, 외국인들이 강하게 선물 매도로 밀어붙인다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그거는 오히려 매도의 급소가 될지, 아니 저기 오히려 매수의 찬스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고 있어요. 아무튼 뭐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만약 지지력을 테스트한다고 하면 그런 모습이긴 한데, 아무튼 시장 분위기 별로 좋지는 않죠. 시장 분위기 별로 좋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시장 건강이 조금 좀 맛이 간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콜옵션이 오늘도 개파락으로 이렇게 팍 무너졌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 상승 마감한 거, 이건 미국장 봐야 된다, 이거 보고 뭐라 할 말 없다. 콜옵션 여기서 최소 아무리 빨라도 2, 3거래일 이상 저점 지지력 보이면서 여기서 이제 올라갈 거면 2, 3거래일 이상 여기 객이 다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또 다시 미뤄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개파락 출발함으로 인해서 확 콜옵션 또 한번 밀리면서, 이쪽 레벨 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진 거고, 콜옵션이 만약에 이제 다시 어떤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가격 어떤 뭐 바닥에 대한 테스트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정도 가격대, 이제 이번에 개파락했던 요 가격대에서 앞으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어떻게 얘가 시장이 움직이는지를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번 개파락 퍽 함으로 인해서 또 다시 어떤 지수의 반등이라든가 이런 건 또 조금 딜레이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모습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그림판에다 그려서 이 저항을 어떻게 돌파 안착하느냐에 관련된 모습을 말씀드린 게 여기저기서 많이 통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빅스도 보세요. 빅스도 27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26입니다. 이거 한국 변동성 V코스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거 확 넘어가 보세요. 27을 장대 양봉으로는 확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이것도 약간 좀 그 단기 오버슈팅 이런 가능성이 좀 있겠죠. 여기 27이라는 자리가 어디예요?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란 자리인데 여기를 갭상승의 장대 양봉으로 확 넘어간다? 이슈가 있으면, 이걸 정당화할 수 있는 이슈가 있으면 괜찮을 수 있지만 솔직히 그렇게 넘어가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어쨌든 저도 추측인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넘어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그 코스피 변동성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기 박스권 요즘 그리고 있죠. 20에서 27 박스권 이렇게 그리고 있고, 뭐 이번에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대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래도 이거 돌파 안착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 정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건전하게 하락?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지만, 많이 빠지고 싶으면은 솔직히 조금 쉬었다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쉬었다 가는데 변동성 지수가 빠지면서 어디까지 빠지느냐 어디까지 빠지느냐, 아까 미국 변동성 지수 보시다시피 S&P 변동성이 20에서 35 박스권이었는데 20까지 이번에 안 내려왔잖아요. 그 25 정도에서 지금 반등 나오려고 그러고 있죠. 그런 것처럼 V코스피도 여기 어딘가에서 뭐 23이나 24 이 정도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다음번에 27 넘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자, 아무튼 요 정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네,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